야, 요즘 너 유튜브 많이 보니? 나도 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졌잖아. 특히 우리 또래, 그러니까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유튜브에서 뭘 재미있게 보는지 아니까 정말 신기하고 또 대견하더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디지털 세상이랑 친해지고 있더라고. 오늘은 내가 우리 시니어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들을 즐겨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고 친한 친구처럼 다 알려줄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먼저 말이야,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는 젊은 애들이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우리 주변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랬을걸. 컴퓨터는 어렵고 스마트폰도 겨우 통화나 메시지 정도만 쓰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요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들도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대. 상상이 가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 2019년이랑 비교하면 우리 세대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무려 235%나 늘었대.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거의 3배 가까이 사용량이 폭증했다는 이야기야. 서울만 봐도 어르신 10명 중에 6명은 유튜브를 본다고 하니 이제 유튜브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거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보면서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잖아. 그게 다 유튜브 보는 모습일 때가 많더라고. 그럼 우리 시니어들이 유튜브를 볼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 챌린지 영상이나 쇼폼 콘텐츠 같은 거 말이야. 클릭 몇 번에 후루룩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긴 영상이라도 내용이 알차고 정보가 가득한 걸 더 좋아해. 예를 들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지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역사나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 같은 거 말이야. 이런 콘텐츠들은 짧게 핵심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걸 선호한다는 거지. 또 고향 생각나게 하는 정겨운 이야기나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을 때 요리나 악기 같은 취미 영상도 많이 찾아봐.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고 정보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의 스마트하고 현명한 유튜브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궁금한 것을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덕분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야.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까? 우리 주변에도 유튜브 하는 친구들 많잖아.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일상 브이로그야.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은퇴 후의 여유로운 일상이나 활기찬 활동들을 보여주는 채널들이 많아. 손주들 돌보는 이야기, 가족들이랑 어떤 맛있는 거 해먹는지 같은 소소하고 진솔한 일상들을 담은 채널들이 인기가 많아. 왜 그런가 하면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지. 나도 가끔 남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보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 어떤 분은 텃밭 가꾸는 이야기, 어떤 분은 오래된 시골집을 고쳐서 사는 이야기, 또 어떤 분은 손주들과의 좌충우돌, 육아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는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맞아 나도 저랬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돼. 이런 채널들은 화려한 편집이나 대단한 내용이 없어도 꾸밈없는 진솔함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더라. 다음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관리 채널이야. 나이가 드니까 몸 여기저기 아프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잖아. 예전엔 아파도 그냥 참고 말았는데 요즘은 아프면 바로 검색부터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지, 질병 예방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 특히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 잡아주거나 나이에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채널들은 정말 유용하더라. 전문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의사나 약사, 운동 전문가 채널들도 많아서 꼭 한두 개쯤은 구독해두는 게 좋아. 나도 요가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데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 또 영양제 정보나 특정 질병에 대한 큐앤드어 같은 영상들도 많아서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어. 우리가 건강해야 모든 걸 즐길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건강 채널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 같아. 그리고 취미 채널도 빼놓을 수 없지. 뜨개질이나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목공예 같은 취미 활동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채널들 말이야. 이런 채널들을 보면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데 도움도 많이 돼.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상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또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취미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말이야. 예를 들어 뜨개질 채널을 보다가 새로운 패턴이나 실 종류를 알게 되기도 하고 정원 가꾸기 채널에서 식물 관리 팁을 얻기도 해. 특히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취미 채널들이 정말 쏠쏠한 재미를 주더라고. 혼자서 심심하게 있는 것보다 영상 보면서 뭔가 배우고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 잊고 지냈던 재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재능을 키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여행 채널도 아주 인기야. 직접 가기 어려운 곳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지. 국내에 숨겨진 명소부터 해외의 이국적인 풍경까지 다양한 곳을 보여줘. 또 혼자 여행하는 방법, 시니어 맞춤 여행 패키지 정보, 여행, 경비 절약 팁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주는 채널들도 많아. 이런 채널들을 보면 마치 내가 직접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나도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을 유튜브로 미리 보면서 계획을 세우곤 해. 예를 들어 제주도 한 달 살기 브이로그를 보면서 어디서 숙박해야 할지, 어떤 맛집을 가야 할지 미리 정해놓는 거지. 직접 몸은 못 가도 영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은 언제든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아. 세계 곳곳을 누비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리라 다짐하기도 해. 요리 음식 채널은 말할 것도 없지.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부터 특별한 날 해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아니면 맛집 탐방 영상까지 종류도 다양해. 나도 새로운 요리법 배우려고 자주 찾아보는데 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실패할 일이 없더라. 특히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나 건강에 좋은 식단을 소개하는 채널들이 인기가 많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돌고 기분이 좋아지잖아. 이게 바로 먹방의 매력인가 봐. 김치 명인이 알려주는 김치 레시피, 시골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옛날 음식, 전국 8도 맛집 탐방 같은 영상들은 보면서 절로 힐링이 돼. 예전에는 요리책 보면서 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렵게 배웠는데 요즘은 유튜브 하나면 내 주방이 바로 요리 학원이 되는 셈이지. 덕분에 우리 집 밥상이 더 풍성해졌어.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정보 채널도 아주 유용해. 노후 설계라든지 재테크, 연금, 건강보험, 상속, 세금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채널들이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전문가가 딱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니까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기도 좋더라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법이나 치매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그 같은 제목의 영상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니 안 볼 수가 없지. 이런 채널들은 진짜 금쪽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니까 꼭 구독해야 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미리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들 거야.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 유튜브가 바로 그런 정보에 보고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지식교양 채널이야. 역사나 문화, 예술, 철학 같은 교양 강좌나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던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주니까 몰입해서 보게 돼.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왕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세계 명화 속에 숨겨진 비밀, 클래식. 음악 어렵지 않아요. 그 같은 영상들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싶은 우리 시니어들의 열정을 채워주기에 딱 좋은 채널들이지. 뇌 활동에도 좋다고 하니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걸 추천해. 학창 시절에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역사나 과학도 유튜브에서는 유튜버의 재치 있는 입담과 영상 자료 덕분에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더라고.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있잖아.
유튜브를 통해 우리는 평생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지. 게다가 인문학 강연이나 시사 토론 같은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는 채널들도 있어서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해. 그럼 혹시 너도 유튜브 채널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 해봤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지레 겁먹지 마. 우리 60대 이상 유튜버 중에서도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아. 그분들의 비결을 보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잘 들어봐. 첫째는 바로 경험 기반 콘텐츠야.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경험은 젊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잖아. 굳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 인생의 지혜나 내가 겪었던 특별한 사건들,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나 나만의 특별한 재주를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어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오래된 가구 수리 과정이나 특정 시기에 유행했던 음식 레시피,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한 인생의 고비와 극복 과정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지. 이런 이야기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콘텐츠가 된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 듣는 걸 의외로 좋아하더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삶의 지혜를 알고 싶어하는 경향도 강하고 말이야. 둘째는 진정성이야.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해. 굳이 있어 보이려고 포장하거나 가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어설프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소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거든. 굳이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야.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꾸미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영상 한 편이 잘 만들어진 가짜 영상보다 훨씬 큰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셋째는 꾸준함이야.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해. 유튜브는 마라톤 같은 거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지. 당장 구독자 수가 안 늘어도 괜찮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내 채널을 찾아오게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정해진 주기에 맞춰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어. 꾸준히 쌓인 영상들이 하나둘 모여 채널에 힘이 되는 거니까. 아마 유튜브 시작한다고 하면 나는 기계치인데 얼굴 나오면 부담스러운데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에이,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야.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영상 촬영하고 편집까지 할 수 있어. 따로 비싼 장비 살 필요도 없고 캡컷이나 VLLO 같은 무료 편집 앱도 엄청 쉽게 잘 되어 있어서 몇 번만 만져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글씨 입력하고 음악 깔고 자막 넣는 정도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얼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손만 나오게 촬영하거나 목소리만 넣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단다. 예를 들어 손으로 만드는 요리 채널이나 뜨개질하는 손만 나오는 채널도 엄청 많아. 나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오히려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수익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내가 잘하는 걸 사람들과 나누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 댓글로 소통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채널을 키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시청자들이 남겨주는 응원 댓글이나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주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구독자도 늘고 광고 수익이나 협찬 같은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그저 즐기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하단다. 유튜브는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을 넘어 나와 세상이 소통하는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어.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니까. 정리해보면 유튜브는 이제 우리 시니어들도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어.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플랫폼이 된 거야.
건강 정보도 얻고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맛있는 요리법도 배우고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도 있고 말이야. 심심할 틈 없이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멋진 도구라고 할 수 있지. 혹시 아직 유튜브를 제대로 즐겨보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알려준 내용들을 참고해서 한번 탐험해보는 건 어때?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하는 즐거운 유튜브 생활, 너도 꼭 경험해보길 바란다. 유튜브가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해.